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밤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댓글을 봤더니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이분들이 잠을 자지 못한 것은 바로 김용, 서욱, 김홍희,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욱 문재인 정권 때 국방장관, 김홍희 문재인 정권 때 해양경찰청장. 이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어젯밤에 일어났거든요. 정확하게 오늘 새벽에. 제 일보를 보니까 12시 넘어간 시각, 오전 2시간 넘어간 시각,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이 소식 듣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잠을 자게 됐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김용 전격 구속, 체포영장을 해서 사람을 신병을 일단 확보한 뒤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것을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서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김용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김용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거기 딱 있고 검찰이 거의 매일같이 불러다가 이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까지 빨리 가면은 차로 25분쯤 걸립니다. 조금 막히면은 한 30분, 35분 이렇게 걸리는데 매일같이 불러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용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압박, 회유, 협박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용의 보스의 말을 들은 중간 연락처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욱 국방장관, 그 다음에 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 거기에 지금 숨어 있고 이것이 채 밝혀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꼬를 탁 처음으로 터가는 그런 일이 어젯밤에 있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두 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일어난 일들 에 대한 수사가 이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 새벽에 발부된 구속영장은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급을 잡아넣는 그러한 변곡점입니다. 김용,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재명에게 다가가는 지난 1년 동안의 그 지난했던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보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이 나의 벗이요,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측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적어도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입니다. 김용. 이재명의 가장 구린 부분을, 그 똥구멍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돈줄, 이재명의 이 인사, 조직, 이것을 총괄해왔던 사람. 그 선거 때마다.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구속된 겁니다. 그동안에 왜 이 수사가 쭉 진행되면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다 청구됐다 기각됐다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용에 대해서는 두 장의 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가 된 겁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대한민국 법원이요, 체포영장이 됐든 구속영장이 됐든 함부로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 판사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걸 함부로 발부를 해줍니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검찰이 제출한 이 구속영장 신청서와 그 부속 근거물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직접 신문도 하고 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검토를 해서 새벽녘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범죄 행위가
충분히 소명됐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판사가 그 피의자 변호인도 불러서 들어보고 피의자 당사자도 불러서 들어보고 검찰 쪽 검사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출된 증거물도 다 들여다보니까 이놈 나쁜 놈이네. 이 자식 이거 돈 받은 게 맞구만. 그런 확신이 들기 전에는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소명할 내용이 확실하게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의례적으로 넣어야 되는 문장인데 의례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망이야 가겠습니까? 저는 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증거인멸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 그 김용의 바로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모든 수사가 전적으로 조작이라고 말하면서 특검을 하자! 나도 특검을 할 테니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 저축은행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걸 다 특검을 하자. 이렇게 쌍끌이 특검을 제안하고 나온 겁니다. 나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뿐이야. 중간에 검찰, 뭐 경찰 다 물러거라. 이런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뭐 어디에 가서 뭐 사건이 있었던 곳에 가서 사고가 있었던 곳에 가서 뭐 현장을 본 다음에 돌아온 길에서 자동차 안에서 뭐 유튜브 방송도 했더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하루 동안의 여러 가지 행동들,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 영장 발부 판사에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장 발부 판사가 이런 뉴스를 몰랐겠습니까? 아마 들었겠지요. 아,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해. 그런데 김용의 그 바로 위에 있는 보스가 하는 행동을 보니 김용을 이 세상에다 그냥 놔두면은 뭔가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리겠구나. 휴대폰 갖다가 해마로 부셔버리고 컴퓨터 있는 거 전부 다 다른 걸로 다 교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말 맞추고. 나는 1원도 안 받은 거야. 그 확실하게 너 나중에 검사가 야 8억 4,700만 원 중에 1억 원만 인정해. 그러면 너 뭐 5년형 때릴 것을 우리가 6개월로 어떻게 해볼게. 그렇게 하지 마. 그땐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죽은 사람 여러 대 있었어. 이런 건 제가 꾸며낸 말입니다만 정황과 분위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해본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또 어떤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자살당하지 않겠구나. 왜냐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대추나 뭐 영걸리듯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이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4건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이 붙인 말이 자살을 당했다라는 말인데 이번에도 김용이 새로운 의혹의 제1호 관련자로 부상을 하자. 이 사람 신변보호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농담 아닌 농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차라리 이 사람이 본인 마음으로는 나 구속 좀 시켜줘. 나 안양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넣어줘. 이랬을지도 모른다. 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게 이제 유일의 신도시 개발, 뭐 대장동 개발 여기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에게 그 천문학적 특혜 의혹과 당시 성남시, 그 다음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성남시 의회가 어떻게 손발을 맞춰가면서 이런 수천억, 수조 원대의 일을 이뤄냈는가에 대한 제1차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격적으로 발부가 됐는데 본인들은 아마 설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속된 가장 고위급 인사가 이번에 이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욱과 김홍희입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공무원이 바다에 떠 있다가 북한 해안 경비정에게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총소사를 내서 피살을 되고 그 다음에 소가까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 첫 번째 임무로 되어 있는 대통령한테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죠.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국방장관 해양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새벽 1시에 긴급하게 청와대에 모이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왜 새벽 1시에 청와대에 모였겠습니까? 집에서 발복권이 자고 있을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만큼 화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벽 1시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각각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정보지원회기. 정보지원회기를 어떻게 했느냐. 9월 22일 날 우리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 바다에 표류 중이다. 북한 경비정에게 발견이 됐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차례차례 올라오는 겁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월북은 아닌 것 같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 진동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선에서 우리 어업 순시선인가요? 어업 지도선인가요? 거기에서 추락한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표류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흘러간 것 같다. 등등에 관계된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만 골라가지고 싹싹 지워내는 겁니다. 그 서욱 국방장관이 그때 거기서 지워낸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는 쪽을 증거하는 그 보고 내용을 60건을 지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문장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안 본 걸로 해. 나는 안 본 걸로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장관급 해당된다는 자가 부하 직원들한테 나는 안 본 걸로 해다오 이러거라니. 왜 그 사람은 청와대 분위기를 알거든요. 국가안보실의 분위기를 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속뜻을 알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모가지 달아나겠구나. 코드를 맞춰야 되겠는 걸 어떻게 월북 쪽으로. 자기 입으로 월북이라는 말은 안 꺼냈을는지는 몰라도 청와대에 가서 긴급 안보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딱 고민에 잠겼을 겁니다. 우리 부하들이 올려온 제 1차 보고서를 보니 이 사람은 월북한 건 아닌데 청와대에 가서 보니까 이미 월북으로 결론이 나 있구만. 이거 어떡하지? 야, 이 국장, 김 과장 다 오라 그래. 그래, 1차 보고를 보니 어떻든가. 자, 지금부터는 시끄러운 소리 말고 이 사람 가서 내가 다 얘기 들어보니까 월북한 것 같아. 자, 월북이 아니다는 쪽에 뭐 보고서 이거 나 못 본 거야.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전자기록 삭제 등등의 혐의로 이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라든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스타 항공과 이 딸 문다혜 씨 가족 태국 이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이라든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고위급 인사가 전격적으로 구속된 겁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냐?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등이 될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특검하자. 패스트트랙에 빨리 실어가지고 특검으로 가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종의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냥 그 다음에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을 특검으로 앉혀가지고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오늘 오늘 토요일인데요. 저 서울시청 그 다음에 광화문 이쪽에 오늘 10만 명이 모인다더군요. 10만 명? 촛불운동 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친문재인 정권 때 일했던 사람들. 이걸 다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친문재인 쪽으로 일을 해왔던 교수, 전직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2의 어떤 촛불. 이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그 길은 또 얼마나 막히고 또 얼마나 소란스러울지요. 몸살을 앓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숫자가 자꾸만 늘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그 칼을 계속해서 휘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욱과 김홍희 국방장관 해양경찰청장한테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오늘 토요일 촛불운동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자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100% 조작됐다고 연설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는 제가 그냥 상상해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서욱 같은 사람, 김홍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촛불에 가서 마이크 안 잡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을 조직하고 있는 쪽에서 제안을 할 겁니다. 와라. 네가 가장 힘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검찰 조사에서 검사들이 얼마나 너를 압박하고 다그쳤는지 와서 증언해달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사법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가 됐고 이 사람들 신병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거저 돌아다니는 돈은 단 1원 한 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단 1원 한 장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단돈 1원 한 장도 꼬리표 없이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남욱이 저쪽으로 건넸다는 8억 4,700만 원, 그것의 10배가 갔는지 100배가 갔는지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일단 8억 4,700만 원. 알고 보니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군 탄약고 이전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탄약고를 왜 이전하려고 했을까?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육군 50 탄약대대 탄약시설부지 280만 제곱미터와 주변 사유지 32만 제곱미터를 합쳐 군부대 대체시설과 스마트 복합단지를 만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군 탄약고가 이전하면 2단계로 그 부지에 정보통신, IT, 연구개발, R&D 관련 시설과 주거단지 등을 만든다는 게 이게 구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양시하고 경기도가 함께 또는 군당국을 움직이고 이러면 또 수조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오고 가는 거고 이 일을 주동했던 그 일당들은 또 수천억 수조 원대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겠지요.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허가 필요한 겁니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성남시장 예를 들면 그 기초단체 의회
참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에 힘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고 이 사람을 구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이 들이대고 있는 칼이 드디어 이재명 가까이까지 가고 있고 문재인 가까이까지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수사에 하나의 변곡점을 오늘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